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들입니다. 요즘에 우리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예측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어, 굉장히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수급도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오늘 대거 팔아치우면서 또 하락으로 급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FOMC 회의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있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이제 이 매도가 나올 줄은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렵죠. 지금 미리 빼는 거예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가 시장에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가 나올까 봐 미리 빼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총 상위주부터 이제 뭐 비중 순으로 그 바스켓 매매 같은 게 쫙 나오면서 이제 많이 무너져 내렸고 오늘은 대형주가 나름대로 그나마 버틴 거예요. 이 하락 와중에 중소형주가 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거에 따라서 등락이 좀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크게 빠지고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상실감, 좀 더 손실이 좀 더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 진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종목들이 무너질 때 매도를 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장 초반에 시초가에 그냥 위메이드랑 그런 종목들 그 NFT 관련된 종목들을 오전에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많이 뭐 매도를 했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게임,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을 다 팔았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뭐 7, 8%대 하락을 그대로 다 맞는 거니까 그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에서 팔았다고 하면은 그 폭을 한 1에서 3%대 정도로 막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잘하고 잘못하고는 지나고 나야 그게 알게 되겠지만 일단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뭐 다 팔든 아니면 뭐 일부 한 20% 팔든 절반을 팔든 건 이제 각자 정한 기준대로 하시면 될 텐데 또 시장이 좋아질 때 좀 사서 좀 덜 먹고 덜 잃는 그런 투자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FOMC 저는 한 내일 정도쯤 됐을 때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오늘 오전엔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후 들으면서 팔아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많이 매도를 하면서 갑자기 무너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아 정말 어렵다. 오늘 같은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그냥 버티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적절히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오늘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리포트가 유진투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리포트가 뭐 1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목표 주가도 줄이고 레키로나 그 지난번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많이 생산하던 바이오시밀러들의 약값이 좀 빠졌다는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들이 다 13만 원대 안팎이기 때문에 좀 뒤늦게 목표 주가 하향에 동참을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오뿐만 아니라 다 안 좋았죠. 근데 바이오도 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또 잘 갈 수가 전혀 잘 갈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 너무 어렵습니다. 좀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 346종목이 올랐고 495종목이 빠졌고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0.28%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대형주들이 버텼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폭이 나온 것 같고요. 뭐 버텼다는 게 올랐다는 게 아니고요. 덜 빠졌어요. 코스닥은 639종목이 올랐고 716종목이 내렸는데 0.5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탱을 한 것 같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최고치 경신에 따른 상승 마감으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에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FOMC 앞둔 경계감 등으로 외국인이 매도세로 바뀌면서 하락 마감했다. 의약품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디지털 콘텐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FOMC 앞둔 경계감 속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 기반에 약보합 마감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소식에 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지수가 상승 출발했지만 FOMC 경계 매물이 나왔다. 또 삼성전자 로봇팀 구축 소식에 로봇 관련주가 강세. 오늘 뭐 로봇들 많이 올랐어요. 뭐 유진 로봇, 아까 뭐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주들도 오르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진짜 다 뭐 휴림 로봇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장중에 뉴스를 좀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은 오늘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포스코 이렇게 네 종목이 올랐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 그 자동차와 자율주행주 관련된 글을 써드렸는데 또 추천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은 완성차와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샀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현대차 우선주를 아침에 샀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도 올랐고 이게 IT와 그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결합되는 부분. 그래서 자동차 섹터와 반도체 섹터를 이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하루였고 셀트리온 1.44% 빠졌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3%대 하락, 또 삼바가 3.22% 하락. 그러니까 삼바에 비해서는 또 셀트리온이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무너졌고요. 시젠 9%대 상승, 에코프로가 지난 금요일 날 7%대 하락에 대한 그냥 반등이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300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오늘도 보합을 했고 리노보공업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좀 빠졌고 게임주 좀 빠졌고 위메이드 8.59% 많이 날아갔죠. 또 천보도 5.34%나 빠졌고 그동안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팜젠사이언스가 5%대,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8%대,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1우가 5%대 빠졌고요. 삼바가 네 번째였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니아, 시젠, 뭐 바디텍메드, 휴마시스 이런 진단 키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NK맥스, 한국 BNC,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이 10%대, 8%대, 7%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이 정식 출범한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쫙 배치가 됐죠. 이런 거를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력들의 뭐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또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뺄 게 뻔하니까 선뜻 들어가기도 어렵고 개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 밀고 올라갈 거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얘네 오타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목도 그 유언타라고 써놨고 유진인데 그래서 이제 부진했던 3분기 실적을 4분기에 회복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다만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의 단가 인하를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3.53% 하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이 매수를 유지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거다 하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그 원인이 레키로나의 수출액이 추가됐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국가들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레키로나는 이제 내년에도 1분기 정도에 또 한 1,500억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1,500에서 한 2,000억 정도 예상하던데 그렇게 따지면은 분기별로 1,500에서 2,000억 따지면은 작년에 키움증권에서 냈던 연 7,500억 정도 그 예상을 했던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지죠. 지금 4분기에 한 1,500억이었나요? 2,000억이었나요? 그 정도에다가 내년에 이제 1,500억씩 4분기 곱하면 이번까지 하면 5분기에 7,500억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주 든든한 그 제품이 하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셀트리온의 그 치료제에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백신이 그동안에 나와서 확진자 수가 줄 때는 항체 치료제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항체 치료제 자체가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중증 환자로 전이된 사람 숫자가 자체가 적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각국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병상이 뭐 90%대 찼다고 계속 나오고 오늘 아까 브리핑 하던데 그러면은 중증 환자로 전이되는 수를 줄여야만 간단하게 지나가야만 이제 국가의 어떤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을 챙기는 그런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항체 치료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셀트리온은 개인만 샀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헬스케어도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팔고. 다행인 거는 진짜 기관이 별로 팔지 않았다는 것. 금투가 또 샀다는 것. 셀트와 헬스케어 모두. 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오히려 기관은 조금 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 지금 시간회는 보니까 아직 시간회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마지막 호가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넣어드리진 않았는데 한 호가 정도씩 지금 세 종목이 다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이제 내려왔군요. 그래서 한 호가 정도 100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보합권 또는 약간의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고요. 일봉 차트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매물대가 그려지고 있고 이 안에서 이 아래쪽 매물대에 닿거나 약간 하향 이탈하면 다시 반등, 위쪽을 뚫으면 다시 하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셀트리온은 지금 20만 5천 원이 가운데 긴 매물대 하단인데 오늘 20만 5천 원이잖아요. 정확히 매물대 하단을 지지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조금 더 빠진다면 이제 아래쪽 매물대로 봐야죠. 그래서 아래쪽 매물대 19만 6,500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자. 그러나 기존에 계속 그래왔듯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1만 4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21만 4천 원, 21만 원이 넘어가면은 다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비슷하지만 헬스케어는 위쪽 긴 매물대가 아닌 아래쪽의 매물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위쪽의 매물대 하단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83,5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이제 이 83,0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이 21선이 지금 지나가는 그 위쪽에서 오늘도 윗꼬리 끝이 21선에 눌렸거든요. 그 자리가 8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 84,000원 부분을 고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은 매물대 하단이 79,500원쯤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정도에서는 근데 지지를 받을 거다. 8만 원이 혹시 무너진다면 매수해도 괜찮죠.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자, 제약은 뭐 비슷하죠. 다 비슷한데 제약은 그래도 아래쪽에 매물대 두 개를 놓고 있어서 가장 흐름은 좋고요. 긴 매물대의 위쪽에 이제 61선이 닿고 있어서 이걸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12만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가 고점으로 보이고요. 빠지게 되면은 아래쪽 매물대 하단 12만 한 얼마쯤 될까요? 1,500원쯤 될까요? 그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지금 시간에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진다면 같이 빠진다면 우리 시장도 같이 또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 좀 봐야 되고요. 뭐 시장에 그렇게 호재가 없어요. 지금 FOMC 우려감이죠. 우려감이 지금 시장을 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아마도 지난 주에서 이제 주가 바뀌었고 아마 미국 시장도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또 이제 저점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또 바이앤 홀딩 하는 그런 전략을 또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너무 그 지나친 걱정 이런 것들보다는 현금을 좀 충분히 확보하면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 눈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